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 질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했는데, 김수현 전문가가 가세를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게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주식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먼저 볼게요.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이 최근 장세의 흐름은 말입니다. 이제 장세의 큰 컨셉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합주가지수의 등락과는 별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요, 이렇게 어떤 본격적인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에요. 그죠? 일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인 가운데 지금은 또 다시 변동성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세의 기본적인 그 성격 중에 하나가 종합주가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수익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쎄요, 절름발이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름발이 장세라는 것은 한쪽은 계속 강하게 딛고 있는데 한쪽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강한 한쪽이 어디입니까? IT죠. 그 과거에는 말입니다. 장세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보일 때는 일정 정도의 주도주가 끌어주게 되면은 그 뒤에 후속주가 같이 가세를 하면서 시세의 선순환 과정이 전환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장세는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세 흐름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지수만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에 방송 출연을 좀 잘 안 했어요.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 그거만 마스터 전략시만 했는데.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요일날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졌었죠.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은 중동발 악재가 우리 증시에 어떤 그런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저께는 또 올라갔어요. 뭐 변한 건 없었어요. 중동발 악재 요인이. 변한 건 없었는데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내려놨다. 이제 이러면서 시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지난 그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시장이 이제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정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대세 하락 국면으로 진입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월요일하고 오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외부 변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아까 마스터 전략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세가 어떤 악재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고 주가가 올라갔고 주가가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중심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 트렌드는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왜? 오늘 지수의 흐름은 어제 올라가고 오늘 빠지고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 축을 유지했던 IT가 안 죽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장의 중심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수가 추가적인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너무 지엽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은 야, 어저께 올라갔다가 오늘 또 탁 놔버리니까 실망감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시장은 원래 이랬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오늘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따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은 일정한 수준의 중심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중심선이라는 것은 김성철 전문가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33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라인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외생 변수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바뀐 게 없고 상승 트렌드 과정 속에서 계속 변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오늘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맞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보시면은 코스닥의 경우도 어디서 지금 일정 정도 저점이 형성되고 있어요. 3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 뭐 거래량 터진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라젠 막 거래 폭발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거고,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마스터 전략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에 올라가면은 300일선까지는 한번 갈 거다. 그래서 300일선 한번 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리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은 주요인이 아니죠. 종속 요인이죠. 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걸출한 투톱이 전체 장세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은 일정한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변동성이 들어오느냐? 과거 같으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기준을 세울 때 뭘로 기준을 세우느냐?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세우면은 현재 장세 흐름이 뭐 하락 트렌드로 전환됐느냐, 아니면 변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냐로 봤을 때 오늘 지수는 외형적으로 어제 들었다가 다시 빼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기본적인 트렌드 자체는 변한 게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흐름 속에서 선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선물 차트를 제가 지금 안 잡아놨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보면은요, 오늘 증시에서 거래소와의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21선을 깼지만은요, 선물 지수는 지금 21선이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흐름부터, 뒤에서 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흐름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포인트는 선물 지수가 21선을 딛고서 돌아서느냐. 이걸 내일 흐름 속에서는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합주가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변동성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외부 악재 요인에 의한 변동성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지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변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중동발 악재, 뭐 이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마스터 전략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막 뭐 중동 뭐 악재 흐름 속에서 이제 걸프전이 뭐 한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걸프전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뭐 9.11 테러 일어났었죠. 그때 저는 이제 증권회사 현업에서 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뭐 김일성이 죽는 것도 겪어봤고, IMF도 겪어봤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994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전 증권사, 그때는 25개 증권사가 있었는데 25개 증권사에서 한날 1시에 그 반드매매가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깡통 정리한다고. 그때 뭐 증권회사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몸소 겪어봤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악재라는 것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 악재에 매몰된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나중에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되게 무서웠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저점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질은 뭡니까?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적정한 가치, 기업의 돈을 잘 벌고 저기 하느냐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의 훼손 자리가 아니라 트럼프 아저씨가 자꾸 지금 뭐 난리 구슬 피면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막 급변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본질, 주식시장의 그 트렌드 본질은 변한 게 없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번 중동발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걸 가지고서 뭐 누가 죽었으니 보복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들은 검색창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해보면 알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에 맞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장이 자생적인 저점을 만들게 되면은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는 관점이 나중에 보면은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은 시장이 뭡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 2, 3일 동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중동발 사태의 악재 요인이 현재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뭡니까? 그동안에 사실 시장은 조정이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국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뭐 중동에서 뭡니까? 서로 간에 중동 간에 어떤 미국 간에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 안 거냐 막 이런 설왕설래가 오면서 그 부분이 현재 장세 흐름에 현재 가격 흐름의 변동성이라는 의미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반영이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일정한 기준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거기서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이제 34선을 제가 잡아드리는데 그 선이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 지지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인 시세들이요. 투매가 사실 장중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밑에 꼬리를 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중 불안감에서 던지는 물량을 한번 받아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이 중동발 악재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망과 예측보다는 우리는 실전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그것만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시세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 속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수는 밀리고 중동발 악재는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건재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건재하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우리나라 증시의 기본적인 테마 IT를 중심으로 하는 추세 테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버텨주게 되면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얘네가 버텨주게 되면은 다른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추스리는 힘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그 불확실성, 중동발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영이 되는 가운데 일정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 이걸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심리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33일 이동평균선 기준선에서 지지선이 설정이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요.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일정한 지지 라인,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지수가 이제 이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국면에서 갭 상승의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 상승의 흐름을 보인 것도 사실은 어떤 본격적인 어떤 상승 돌파 갭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항상 나중에 보면은요, 메운단 말이에요. 반대급부에서. 그게 이 메운다라는 의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시장은 상승 추세 과정 속에서도 전륜발이 장세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변동성 장세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자리를 메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시장이 뭐 많이 안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착시 현상이에요. 거래소의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얘네가 지수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무서운 종목들이 뭔지 아세요? 이따가 종목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막 저점이 계속 이탈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올라가는 종목들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철강주들이 다시 또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있고 화학주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시세들이 많이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IT가 꿋꿋하게 버텨주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흐름 속에서는요. 또 시장은 먹을 걸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도 크게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지금 33일 이동평균선 기준선으로 해서 시장은 일정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심리적 감해도권역에 따른 어떤 그 기준선이 좀 기준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 김소재 전문가의 방송은요, 항상 초반에 어떤 종목들을 얘기할 때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보면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타 매매는 그때 좋은 종목, 그때 막 강한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참 사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 방송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무지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먼저 팁을 드리겠고, 종목을 한번 보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IT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얘기하지만 김석철 전문가는 오늘 기술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반도체 관련주들 너무 에너지가 너무 확산돼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쉬어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가 잠깐만요. 예,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죠? 엄청나게 터졌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지금 대량으로 터졌죠. 그죠? 오늘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지금 대량으로 터졌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다른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죽고 있는데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오늘 좋았지만은 오늘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나타났냐면은 전부 다 위에 꼬리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이제 왜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사봤더니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방송 틀어놓으면 전문가들이 반도체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일로 이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바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가지고서. 근데 그런데 그 흐름이 오늘 흐름 속에서 거래량 분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본격적인 추세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새로운 추세 랠리로 보시면 안 돼요. 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너무 에너지가 분출이 됐단 말이에요.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누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지금 시장은 없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기본적인 트렌드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와 반도체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분출 과정에 따라서 한 2, 3일 정도는 약간 눌림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최근의 장세는요, 절름발이 장세에서 주도는 반도체인데 주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요, 중소형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의 등락 비율을 보면은요, 상승 종목수가 적어요, 항상.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이 보이고 끼적끼적대고 찌글찌글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다른 여타 중소형주 쪽으로 시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지수 방어형 성격의 종목으로서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종목들의 경우는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막 시장에 에너지가 집중되지만은 걔네들이 쉴 때는 또 시장의 흐름이 다른 주변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분출 과정 속에서 힘을 너무 쏟았다.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다른 쪽으로 약간 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 종목들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떨어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특히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이 화학이라든지 철강 관련주들의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지금 신저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도 보면은 오늘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지금 신저점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신저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맨날 좋은 종목 방송에서는요, 좋은 종목만 얘기해요. 올라갈 종목만 얘기해요. 근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전체적인 종목의 어떤 변화를 보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IT가 올라가면은 IT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정하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가세를 내주면서 그 갭을 일정 정도 메우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의 흐름이요, 완전히 극과 극이래요. 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IT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흐름을,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거죠. 보시면은, 그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IT 업종이에요. 크게 잡아줘 보세요. 예, 이게 IT 업종이고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뭐예요? 산업재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세의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가 좋다, IT가 좋다. 좋아요. 좋은 건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왜 우리 벤처카드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IT는 버텨줬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좀 땅굴을 파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을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가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물론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뉴스로 이제 봤을 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죠. 뭐 재료가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한쪽에서는 말입니다,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최근의 장세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신라젠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딴 게 나왔죠. 예. 예, 보시면은 그죠? 오늘 보시면은 어제 오늘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그죠? 위에 꼬리를 엄청나게 큰 꼬리를 줬죠. 이게 뭐냐면은 오늘 에너지가 여기 이 종목도 말입니다. 오늘 에너지가 개인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그냥 투기판의 어떤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이외에는. 그러니까 김수철 전문가는 이런 종목은 사실은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제 흐름 속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전쟁 관련주, 뭐 스페코, 빅텍, 퍼스텍, 그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전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분명히 올해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테마주, 대선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흐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중심 흐름으로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제가 경험상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에서 당해요. 물론 이제 단타를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오늘 특징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기술적인 저점의 기준선이 만들어졌다. 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33일선. 그러니까 이 33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21선이에요. 21선이 288.69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이제 33일선이 2141포인트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요 지수대를 기준선으로 해서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변동성이 저점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47.55포인트. 예. 요 선을 이제 기준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이제 흐름에 있어서는요, 종목은 그 반도체의 차별적인 주도 흐름은 지속될 거예요. 당분간의 흐름 속에서.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은 너무 에너지 분출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 종목의 순환이 돌아올 거예요. 내일이라든지 이제 그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 초 국면으로 가면요, 분명히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걔들 잡아가지고 사람들 단기 수익 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흐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레이스.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종목을 한번 대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장중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서울 반도체가 있죠, 그죠? 예. 서울 반도체, 그죠? 보시면은 한번 차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시면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사실 제가 이 시점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그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건 눌림목이에요. 21선 눌림목. 그래서 서울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종목이 에이스테크. 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쫓게 되더라고요. 에이스테크. 좋죠. 예, 오늘 딱 눌림목 보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딱 사놓고 가면 될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신라젠을 보셨죠? 신라젠을 봤으면 뭘 사야 돼요?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세요. 무조건 메디톡스. 예? 이거 사놓고 안 올라가면은 나중에 김호철 전문가한테 전화하세요. 예.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 다음에 요새 저기 뭡니까?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도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그 G가요. 아모레 어디 갔어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제 흐름이 추세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눌림목이라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몇 종목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눈 감고 사도 돼요. 그리고 추세 종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세가 형성된 가운데서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막 튀었잖아요. 그 이외의 종목들, 제약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주 후반 국면 속에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선택과 집중을 좀 적절하게 잘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오늘 뭐 시장 지수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장은 아직까지 먹을 게 많다라는 관점 유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또 배워야 산다를 하거든요. 예, 배워야 산다 많이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